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히 IR과 NMR에서 자주 보이는 산성도와 수소 결합에 의한 특이적인 스펙트럼의 거동을 설명드릴게요. 좀 구체적으로는 IR에서 OH 피크는 왜 그렇게 브로드하며 NMR에선 산소나 질소와 결합한 프로톤의 피크들은 왜 그렇게 브로드한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을 공부하다 보면 산소, 질소, 탄소, 그리고 수소를 정말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그들 간의 화학 결합으로 이루어진 분자도 정말 친숙하고요. 이들 분자들의 재미있는 화학적 성질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전기 음성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대략적으로는 산소, 질소, 탄소, 수소를 각각 3.5, 3.0, 2.5, 2.0으로 기억을 하고 활용을 하기도 하죠. 개인적으로는 간단히 머릿속에 상상할 때는 저 정도로만 기억해도 충분히 좋더라고요. 아무튼 전기 음성도의 정의에 따라서 원자나 분자가 결합을 할 때 공유 전자쌍을 끌어들이는 능력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탄소와 결합한 수소는 전기 음성도 차이가 작아서 별로 재미있는 현상들이 없지만 산소나 질소와 결합한 수소는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재미있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죠. 대표적으로 물을 보면 예전 라만 영상에서 간단히 소개했지만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수소 쪽에는 부분 양전하, 산소 쪽에는 부분 음전하가 생기고 이로 인해 분자 쌍극자 모멘트가 생기며 추가로 이렇게 커다란 부분 전하들이 생기니 수소 결합이란 특별한 형태의 분자 간 상호작용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성도를 보면 pKa는 14가 되고요. 물의 pK가 14라면 수치만 보면 조금 커 보이긴 하지만 다른 분자들과 비교를 해보면 역시 탄소보다는 질소와 산소에 결합된 경우가 훨씬 작죠. 우선은 앞선 내용을 간단하게만 기억을 해주세요. 원소들의 전기 음성도 차이에 의한 수소 결합과 산성도에 대해서요. 제가 수소 결합을 설명할 때 가장 좋아하는 모델도 물입니다. 그러니 물을 이용해서 계속 설명드릴게요. 이번 영상에서 유용한 수소 결합에 대한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먼저 온도에 따른 물의 평균 수소 결합 개수부터 살펴볼게요. 위에 그래프와 같이 나타나는데요. 상온 25도씨에서는 약 3.59의 값을 가집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이 2차원으로 표현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3차원상에 존재하니 좀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실제로는 정적이지 않고 매우 동적인 수소결합 구조 변화를 보이는 물 분자들입니다. 그러니 머릿속에 복잡하고 동적인 수소결합에 대한 이미지를 가져주세요. 그럼 특정 조건에서의 수소결합의 개수가 하나로 2나 3으로 하나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여러 경우의 수를 가지고 일종의 혼합물처럼 여러 수소결합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스펙트럼에서도 평균값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예를 들어 물의 IR 스펙트럼을 살펴보면 특이적으로 브로드한 OH 피크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OH 결합, 그 자체의 특성 때문에 브로드한 것이 아니라 OH 결합이 주위의 물 분자와 가지는 수소 결합 때문인 거죠. 그러니 기체, 수증기의 IR 스펙트럼을 살펴보면 실제 수증기 IR 스펙트럼을 측정하면 최하단에 있는 스펙트럼처럼 진동전이 플러스 회전 전위에 의한 R브런치나 P브런치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는 다른 영상에서 제가 소개할 내용이니 우선은 생략하고 진동전위만 고려된 시뮬레이티드 된
중간에 있는 스펙트럼만 봐주세요. 같은 OH 피크이긴 하지만 기체 상태이기 때문에, 즉 분자 간의 거리가 큰 상태이기 때문에, 또는 그렇기 때문에 수소 결합이 굉장히 제한된 상태이기 때문에 OH 결합이 매우 샤프한 두 개의 피크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좌측이 asymmetric stretching, 우측이 symmetric stretching OH 피크죠. 이는 수소 결합이 가능한 분자라면 공통되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추가로 패널의 IR 스펙트럼들도 살펴보면 측정 조건에 따른, 즉 수소 결합 여부에 따라서 OH 피크 형태가 많이 다른 것이 확인이 됩니다. 상단에 있는 사야마탄소 CCl4의 일부 희석을 하여 측정한 경우는 브로드하게 OH 피크가 나타나지만, 하단에 기체 상태로 측정한 경우는 매우 샤프하게 OH 피크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를 보통 수소 결합 여부에 따라서 free or H bonded OH 피크라고 합니다. 물 분자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요. free OH 피크는 단일 상태이니 피크가 샤프하고, H bonded OH 피크는 여러 상태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브로드한 피크로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서 여러 상태가 존재하는 뜻은 수소 결합을 이루는 개수가 하나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2개, 3개, 4개 복합적이며, 또한 이때 수소 결합을 이루는 각도가 다르고 그에 따라 결합의 거리 등 종류별로 수소 결합의 세기가 다르고, 그에 따라 결합 세기 영향을 받는 OH 피크가 나타나는 파수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측정 시에는 모든 피크가 한 번에 측정되기 때문에 모든 피크가 겹쳐져서 브로드하게 보이는 거죠. 또 공통적으로 수소 결합이 발생하면 OH 결합 거리가 길어지니 레드시프트가 일어나는데요. 레드시프트, 즉 IR 스펙트럼 상에서는 파수가 작아지는 거죠. 위에 있는 스펙트럼과 같지요. 그러고 보니 예전 라만 영상에서도 누가 한번 질문을 했었는데요. 물과 수증기의 분자 쌍극자 모멘트는 다릅니다. 물이 좀 더 커요. 많이 큽니다. 왜냐하면 물에서는 수소 결합 때문에 평균 결합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요. IR에서는 간단하게 이 정도만 기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수소 결합이 발생을 하면 기존의 결합 거리가 길어지며 그에 따라 파수가 작아지는 형태로 피크가 이동을 하고, 이때 물의 수소 결합 개수도 3.59라는 평균 값을 가지듯이 여러 종류의 수소 결합을 이루기 때문에 전체적인 피크는 브로드해진다고요. 다음으로는 프로톤 NMR에서 산성도가 어떤 식으로 스펙트럼에 영향을 주는지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구체적으로는 프로톤 NMR에서 OH나 NH2 피크가 상대적으로 알킬 그룹의 피크보다 브로드하게 나타나는 이유들에 대해서요. 예를 들어 교재에서 자주 보이는 에탄올의 브로드한 OH 피크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면, 여기에서 에탄올의 OH 피크 위치는 사용하는 용매와 온도에 따라 변하는데요. 이는 IR과 같이 주로 수소 결합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CdCl3처럼 수소 결합을 제공하지 않는 용매에서는 약 1.3ppm에서 나타나지만, DMSO처럼 수소 결합을 제공할 수 있는 용매에서는 약 4.6ppm에서 나오는 식이죠. 다만 NMR에서의 수소 결합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을 따로 올릴게요. 뭔가 한 번에 설명을 하기에는 내용이 좀 많거든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에탄올의 OH는 산성도가 높기 때문에, 즉 산성도가 높다란 것은 수소를 주기 쉽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는 수소가 잘 붙었다가 떨어진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탄소에 결합된 수소는 계속해서 결합이 되어 있지만 산소나 질소에 결합된 수소는 붙었다가 떨어지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위에 있는 그림처럼요. 그러니 수소가 산소에 결합된 상태와 떨어진 상태, 그리고 그 중간 과정들이 NMR 스펙트럼상에 브로드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pKa가 이퀄리브리엄 컨스탄트, 즉 평형 상수이고 동적 평형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평형 상수가 pKa의 밸류라는 것도 중요하니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프로톤 NMR에서 브로드하게 측정되는 피크들은 거의 J 커플링에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에탄올의 하이드록시 프로톤 OH도 옆에 있는 메실렌 프로톤 CH2와 J 커플링을 이루지 않거든요. 만약에 J 커플링을 한다면 더 복잡한 갈라진 패턴을 가지겠지만 실제 실험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제 실험에서 그런 갈라진 패턴은 보이지 않으니까요. 왜냐하면 J 커플링을 이루려면 오비탈 오버랩이 충분히 되어야 하는데 하이드록시 프로톤은 산성이 크기 때문에 지속적인 오비탈 오버랩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중요한 점은 산성도가 크다는 것은 수소가 빈번하게 붙었다 떨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같은 식으로 산성이 크니 중수 D2O로 처리를 하면 OH가 OD로, 즉 중수도 치환이 되기 때문에 프로톤 NMR 상에서 사라지게 되고요. 물론 탄소에 결합된 수소는 산성도가 거의 없으니 중수도 치환이 발생하지 않고요. 물론 절대적이진 않는 게 탄소에 결합된 수소도 강산 조건에서 고온으로 반응시키면 일어나긴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조건에선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그럼 어느 정도는 에탄올의 프로톤 NMR에서 OH 피크가 왜 브로드한지, 또 J 커플링에는 참여하지 않는지 어느 정도는 설명이 된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언급드리고 싶은 내용은 제가 설명의 용이성을 위해서 IR에서는 수소 결합을 위주로, NMR에서는 산성도를 위주로 설명했을 뿐 사실은 두 가지 모두 섞여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적으로는 수소 결합이 더 큰 영향을 주긴 하지만 제가 NMR에선 산성도 위주로 설명한 것은 J 커플링이나 중수도 치연과 같은 현상은 수소 결합으로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고요. 두 가지 모두 산소와 질소가 가진 높은 전기 음성도 때문에 일어나는 일련의 상호작용과 특성이기 때문에 굳이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이해가 어렵다면 아마도 이번 영상의 주제가 제가 원래는 후배나 동기들에게 분광기별로 IR이나 NMR 외에도 라만이나 형광 같은 분광기별로 하나씩 토픽별로 설명하던 주제여서인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좋아하는 내용이라 토픽별로 한두 시간씩 기초 이론부터 설명하던 내용인데 이를 합쳐서 한 15분 정도 내로 짧게 설명하려다 보니까 뭔가 많은 내용을 제외하고 생략하는 과정에서 살짝 복잡해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부족하시니 좀 더 공부를 해서 설명하는 과정을 좀 다듬고 이번에 생략한 다른 현상들도 보충해서 추가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번 불규칙하게 올리는데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좀 더 자주, 좀 더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